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립언론인협회가 권위는 세계 언론 자유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포로를 교환했군요. 네, 2019년부터 러시아에 구금돼 있었던 전 미국 해병대원 트레버 리드 씨가 27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 합의에 따라서 풀려났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비행기 조종사인 콘스탄틴 야로스셴코 씨를 맞교환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트레버 리드 씨, 왜 러시아에 억류돼 있었던 겁니까? 네, 2019년 모스크바시 방문 중에 러시아 경찰 2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7월에 9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하지만 리드 씨와 가족들은 그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고요. 미국은 리드 씨의 재판이 부조리한 연극무대 같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인 야로셴코 씨, 왜 미국에 구금돼 있었습니까? 네, 비행기 조종사인 야로셴코 씨는 마약을 미국에 미리 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2010년 라이베리아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돼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로셴코 씨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고요. 러시아는 2019년 7월에 미국 정부에 야로셴코 씨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어떤 미국인들과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소나마 좀 전격적인 조처로 보이는군요. 네,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리드 씨 교환 문제는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리드 씨 부모 심정을 언급하면서 가족들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걸 환영했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의 긴박한 외교는 그의 석방에만 집중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28일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지역에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적이 공격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특히 하루키우로 연결되는 슬로보잔스키 그리고 도네츠크 그 지역을 주로 공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이자 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북동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개전 초반에 특히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주요 관문이자 하르키우와 가까운 이지움 등 이 소도시들을 장악하고 하르키우 쪽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는 제2의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의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은 반드시 모든 과제를 완수하고 성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제3국이 개입을 시도한다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보복 대응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자, 제3국이라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보복 대응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자랑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있는 그런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러시아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40여 개국 국방장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엔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재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에 이어서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보로단카, 부차, 이르핀 등 키우 외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보로단카와 부차는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전투를 벌이다가 지난달 말 퇴각한 곳인데요. 러시아군이 퇴각한 후에 근거리에서 이 총격을 당한 걸로 보이는 민간인 등 시신 수백 구가 이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21세기의 전쟁은 악이고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구테르스 사무총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구테르스 총장과 푸틴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민간인 대피에 관해서 논의했고 러시아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구테르스 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차 등의 민간인 학살 의혹도 전면 부인했고요. 또 정전 협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돌렸습니다.